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토지 이동 남았나요? 53쪽 보죠. 자, 토지 이동. 이제 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남았습니다. 자, 제1절에 토지 이동, 정의 보죠. 정의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보죠. 자, 토지의 이동이라, 우리 권리는 변동이라 그러죠. 권리는 변동, 토지는 이동이라 그래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이게 바로 신규 등록이죠. 변경하거나 또는 말소하는 걸 말합니다. 예, 토지 세 개.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한다, 변경한다, 말소한다. 새로 정하고 변경, 말소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토지 표시는 앞에 배웠죠. 지적 공부에다가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잘라주고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걸 토지 표시라고 그러죠. 순서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토지 이동 구분. 자, 토지 이동 구분 조금 전에 그 6가지가 바뀌어야 돼. 소재, 53쪽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가 이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해야 돼. 이게 아니면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양갈 1번에 토지 이동의 구분은, 자, 동그라미 1번에 청량을 요하는 경우로, 자,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이제 등록하는 거죠. 신규 등록, 뭐 공유 수면 매립 이런 거죠. 등록 전환, 분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다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또 도시개발 사업 시행 등이 있으면 토지가 이동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좀 중에 표시하세요. 청량을 하지 않는 거, 요하지 않는 거, 청량하지 않는 거. 합병을 시험 가장 많이 나오죠. 자,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두 필지,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거죠. 그럼 청량할 필요가 없죠. 면적을 그냥 보태면 더 하면 되죠. 합산. 합병이 가장 많고, 지목이 변경되는 것도 면적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청량 안 합니다. 또 지분 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은 청량 안 해요. 특히 시험은 합병을 많이 한다. 합병. 자, 그러면 양가리 2번 중심, 토지 이동이 아닌 거. 자, 토지 이동에 해당되지 않는 거. 두 번째 줄. 자,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사람 권리자가 바뀌는 거잖아. 다음, 소유자의 주소 변경도 토지 이동이 아닙니다. 주소는 토지 이동이 아닙니다. 자, 다음 절이 가죠. 자, 3번에 이제 토지 이동 신청의 일반 원칙입니다. 앞에서 다 배워서 1번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죠. 신청. 자, 요거는 자주 나오는 게 줄였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자, 소재가 빠지죠. 소재 빠지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줄긋고,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이게 원칙. 첫 시간에 배웠던 거야. 다만 예외적으로는 직권이죠.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지적 소관청입니다. 지적 소관청이 동그라미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할 수가 있다까지. 있다.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직권 조사에서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 3번은 필요 없고요. 자, 2번 내려옵니다. 토지 이동에 이제 신청하러 갑니다. 신청. 자, 먼저 1번에 신규 등록입니다. 자, 신규 등록, 옆에 저기 일단 답은 신규 등록이 나오면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답이 뭐다? 등기 촉탁 안 합니다. 신규 등록은. 왜 그러냐면 신규 등록한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돼. 등기를 촉탁 안 합니다. 자, 의의 갑니다. 동그라미 1,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하는 겁니다. 처음 등록. 신규 등록. 대표적인 예가 2번이죠. 2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 주란 거 보죠. 공유수면 매립지. 우리 바다 매립했잖아. 공유수면 매립지. 다음 미등록 공공용 토지. 뭐 도로, 하천, 국어 등이 아직 등록 안 됐다가 처음으로 등록할 때 신규 등록입니다. 자, 양건 이번에 신청 절차한 건 60일 냅니다. 자, 이건 상식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은 60일 냅니다. 60일 내. 기억하면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은 60일 내고 1번입니다. 신청인 신규 등록 토지가 생긴 때는 토지 소유자는 자 줄거보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예컨대 공유수면 매립지의 준공일, 준공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적소관청에다가 신규 등록 신청해야 돼. 무조건 토지 이동 신청 몇 일 내라고? 60일 내입니다. 60일 내. 자, 요거는 이제 다른 것은 제출 서면 출제 안 하는데 신규 등록은 제출 서면을 기억해야 돼. 자, 왜냐하면 신규 등록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신규 등록할 때 토지 대장을 만든단 말이야. 토지 대장. 자, 여기다가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 여기 이제 소유자 갑이라고 등록한단 말이야. 소유자 갑. 이 등록해서 이 토지 대장을 첨부해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에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표제부 만들 때 뭐하고 같아야 돼? 이 대장하고 일치해야죠. 똑같이 해야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요 갑구가 토지 대장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소유권을 제출해야 돼. 그래서 중요해, 신규 등록은. 자, 그 제출 서류라고 합니다. 제출 서류. 땡땡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때는 신규 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다가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소관청에 제출해야 돼. 자, 다만 중요합니다. 다만 이거는 모든 신청서들이 똑같아요. 당의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자, 안동시청에 서류가 있다. 국문이 직접 확인하면 되잖아요. 관리한 경우는 지적소관청 확인으로 그 서류를 제출을 대신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억, 리언, 디귿 오른쪽 보세요. 리얼부터 갑니다. 리얼. 그 밖에 소유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번. 줄이면 소유권 증명 서류 이렇게. 왜냐하면 최초 소유권을 등록시켜야 되니까 소유권 증명 서류. 그 소유권 증명서 얘가 이제 앞 왼쪽으로 와. 기억, 리언, 디귿입니다. 자, 기억 보면 기억. 자, 법원의 확정 판결서, 뭐 정본 또는 사본 필요 없고 그냥 소유권 확정 판결. 자,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면 확정 판결 받아야 되잖아. 뭐 토지니까 누구를 피고로 확정 판결 받아야 돼요? 누구죠? 땅이니까 누구야? 국가죠. 국가. 또 다 까먹었구만. 리언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줄거죠. 준공검사 확인증 4번. 준공검사 확인증. 만약에 이제 공유 매립했다면 준공검사 확인증 4번. 다음 디귿 도시계획 구역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4번. 자, 그럼 이제 기억 법원의 확정 판결, 리언 준공검사 확인증 4번, 디귿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는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4번. 가장 중요한 리얼, 기타 소유권 증명 서류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중요 표시 보세요. 부동산 등기부 관련 서류는 소유권 증명 서면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신규 등록할 때는 지금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잖아요. 이걸 답으로 낸단 말이야. 정말 소유권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기 관련 서류는 소유권 증명 서류가 아니에요.
그런 점 조심합니다. 자, 양가로서 3번에 처리 절차는 뭐 다 배운 거예요. 자, 먼저 기억하죠. 토지 표지 등록할 기억. 지적 청량을 실시해. 지적 청량. 자, 우리가 만약 바다를 메꿨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만큼 바다를 메꿨다면 면적이 이만큼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청량이야, 청량. 청량. 땡땡 신규 등록의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할, 자, 줄 거세요. 경계와 면적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 청량 실시한 후 그 청량 성과를 기초로 토대로 토지 표지사항을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배운 거예요. 디귿 지번 부여 방법 다 배운 거예요. 지번 부여 방법. 자,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은 본번 준다 그랬어요, 부번 준다 그랬어요? 원칙은 무조건 부번 준다 그랬잖아요. 부번. 원칙은 전부 부번. 예외적으로 여인 내 이럴 때 할 때 이제 본번이라고 했잖아. 여인 멀리. 여인은 멀리 있을 때가 다 배운 거예요. 디귿 지번 부여 땡땡 신규 등록할 토지 지번은 인접지 본번에 줄거 부번 붙여 부여함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세 가지 여인 멀리는 본번이죠.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송 동그라미 본번으로 하여 순차로 지번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첫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A 보면 대상 토지가 당해 지번 부여 지역 안의 최종 지번도 인접 나왔죠. 인접한 게 여인 내에서 인접. B 멀리 떨어져.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본번에 부번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즉 저 섬이죠. 섬 도서. 다음 C 대상 토지 여러 필지 여러 C에서 여러 필지의 인 A에서 최종 지번 인접의 인 B 멀리의 멀 여인 멀리는 본번 부여한다. 이렇게 온다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내려오죠. 토지 소유자 등록입니다. 자, 지금 조심해야 돼. 중요 표시야.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신규 등록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지적 소관청이 직권 조사 등록해야 할 기억 조심 기억.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 소관청이 동그라미 직권 조사에 등록한다. 직권 조사에 등록한다. 요것만 기억. 직권 조사 등록. 다음 니은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거죠? 민법이잖아.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거야? 국가죠. 국가. 소형 국으로 등록합니다. 국가로 등록해야 돼요.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자, 2번 등록 전환 내로입니다. 자, 등록 전환 옆에 적으세요. 뭐라고 적었죠? 우리가 산을 깎아서 아파트 짓는 거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등록 전환. 요 뒤에 있잖아. 뒤에 이거 등록 전환 한 거잖아요.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하면 이제 뭐가 없어져요? 임야 대장을 없애고 토지 대장 다시 만들어야죠. 갑니다. 의 동그라미 1번. 등록 전환이란 앞에서 다 배운 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옮겨? 토지 대장 및 지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거꾸로는 안 돼요. 자, 산 깎아서 아파트 지니까 임야 대장하고 임야도를 폐쇄시키고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새로 만들어 옮겨 등록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양가로 2번에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특히 막 1번 정도만 볼까요? 자, 산지관리법에 따른 법 이름이 산지관리법이야. 다른 산지 전용 허가 신고받았거나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또는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으면 이제 등록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가장 많은 게 3번이야. 3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되었어요. 형질 변경이 되는데 지목 변경을 할 수 없은 경우, 이런 경우는 등록 전환시킵니다. 자, 1번 외우지 말고 양가로 3번 신청 절차는 1번 기억하면 돼요. 며칠 내라 그랬죠? 60일 내, 무조건 60일 내야 땡땡. 등록 전환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줄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한다. 자, 이번에 제출 서류는 외울 필요 없고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세요. 다만 요겁니다. 무조건 당의 서류 원본을 어디에 관리하고 있으면 소관청 안동시청이 관리하는 경우는 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에 가름한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처리 절차는 1. 지적 청량 실시해야 되겠죠. 기억. 지적 청량을 실시해 가지고 등록 전환 청량 성과 등을 토대로 줄거세요. 토지 대장과 지적도에다가 새로 토지 비대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티것은 조심하. 동그라미 티것. 동그라미 티것은 외워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티것. 자, 임야 대장 면적과, 자, 이제 청량했단 말이야. 임야 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할 면적 차이가 법령에 규정한 줄거세요. 허용 범위 이내야. 이내. 근데 임야 대장 면적은 10,000제곱미터야. 청량하니까 1001제곱미터야. 1제곱미터 차이 안 나죠? 요거는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런 경우는 허용 범위 내는 등록 전환할 면적, 즉 청량한 면적이죠. 등록 전환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잘라주세요. 허용 범위 내라면 청량한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거야. 허용 범위를 초과했어요. 초과. 지금 임야 대장은 10,000제곱미터인데 청량해 보니까 한 10,050이야.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권으로 정정해야 됩니다. 초과하는 경우는 임야 대장 면적 또는 임야도 경계를 소관청인 직권으로 이를 정정해야 돼. 왜? 새로 청량하는 게 더 정확도가 높으니까 직권 정정한 후 토지 대장과 임야도로 옮겨 등록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허용 범위 이내다. 한 1제곱미터 차이 안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네? 그냥 청량한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면 돼요. 그런데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그럼 직권 정정해야 됩니다. 직권 정정한 후 대장으로 옮겨야 돼. 이제 옛날 임야 대장하고 토지 대장이 일치될 수 있으니까. 자, 2번 지번 부위는 옆에 적으세요. 지번 부위는 아까 신규 등록하고 똑같다. 저거 신규 등록하고 똑같아요. 신규 등록과 등록은 똑같아요. 원칙은 뭐였죠? 원칙은 뭘 준다? 부번. 예외적으로 여인 멀리는 본번. 똑같아요. 자, 오른쪽입니다. 동그라미 3번. 토지 소유자는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정리 똑같아요. 땡땡. 등록 전환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줄거세요. 등록 전환 후 토지 대장에 등록한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 당시 그대로 소유자가 똑같아요. 자, 3번에 분할합니다. 자, 우리가 토지 이동 중에 가장 많은 게 분할이에요. 왜 분할이 제일 많아요?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제일 많은 분할이야. 왜 그래요? 면적이 너무 넓으면 잘 못 팔잖아. 그러니까 분할해가지고 빨리 팔려고 자른단 말이야. 그래서 분할이 제일 많아요. 자, 1번 의의는 뭐 읽어보면 되겠고, 2번 분할 대상 토지. 자, 분할 대상 토지 봅니다. 자, 1번 보죠. 1번 소유권 이전 매매 덩어리에 필요한 경우. 요게 이제 가장 많죠. 이제 팔아먹을 때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덩어리에 필요한 경우에 분할이 가장 많아요.
자, 기억리한 디귿 일부러 외울 필요 없고 2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땅 위의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많이 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다만 요건 기억해야 다만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이 됐어요. 자, 용도가 변경되면 뭐가 돼요? 지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돼. 줄거 용도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분할을 반드시 신청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1번, 2번 묶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요거는 권리야, 의무가 아니에요. 토지 분할해도 되고 안 해도 돼. 1. 소유권 이전과 매매를 필요한 경우. 2번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할 때는 요거는 분할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권리야. 그런데 3번은 일부의 용도가 변경되면 의무적으로 60일 내 분할 신청해야 돼.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1필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목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만약에 과수원이에요. 여기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른 놀이 됐다. 그러면 1필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걸 60일 내 분할 신청해야 됩니다. 용도 변경된 경우 그건 기억해야 돼요. 자 3번 신청 절차 60일 내죠. 원칙적으로 동그라미 1번에 신청인은 원칙은 안 해도 돼. 가보죠. 땡땡 분할 신청 동그라미 쳐 원칙은 토지주의 임의적이다. 잘라주고 앞에 1번 2번이었어. 근데 자 아까 했죠. 중요 표시 1필지과 형질 변경 등으로 뭐가 됐죠? 용도가 다르게 된다. 의무적으로 며칠 내 60일 내 분할 신청해. 이건 외워줘야 돼요. 자, 일부의 용도가 변경되면 지목이 달라지니까 반드시 60일 내에 분할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건 좀 외워줘야 됩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첨부서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양가로 4번에 처리 절차 청량해야 되겠죠. 1. 지적 청량 실시만 제목에만 줄거나요? 지적 청량 실시. 자, 2번 지번 부여 줄거 넣고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자, 분할할 때 지번을 어떻게 하죠? 분할할 때 분할 까먹었어요? 종전 지번 하나 두고 나머지는 본번이다 부번이다? 부번 무조건 부번 땡땡. 지번은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을 합니다. 분할 전이 10번이다. 10번지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종전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동그라미 부번 부여함이 원칙이다. 다만 그 위에 이제 주택이 있으면 그죠? 그걸 우선 부여해야죠. 다만 주거 사무실 등 주거적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그랬죠. 지금 계속 편지가 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거가 있는 지번을 우선 부여하게 됩니다. 자, 4번 면적 등록은 읽으면 되겠고, 자, 이제 오른쪽 갑니다. 4번 합병입니다. 합병은 의의는 읽어보면 되겠고, 이번에 합병 요건은 좀 중요 표시하세요. 자, 합병은 요거는 또 우리 등기법에서도 나오니까 합병은 요건을 좀 기억해야 돼요. 합병 요건을. 자, 합병은 분할의 반대죠. 자, 여기하고 여기요. 일단 여기가 10번지하고 10의 1번지입니다. 합병하면 어떻게 돼? 이제 일단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두 필지가 한 필지가 되니까 소유자가 같아야 합병이 가능한 거죠. 소유자가 아니면 다른 합병할 수 없죠. 그다음 합병이 나오면 답이 뭐다? 일단 옆에 청량 안 한다 적어놓으세요. 합병은 뭐죠? 청량 X입니다. 면적은 증가하지만 청량을 안 해. 왜? 여기 만약에 요게 100제곱미터고 요게 200이다. 그럼 합하면 되니까 300이죠. 그 다음 경계는 요거 지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량을 안 합니다.
그게 답이고. 그 다음에 합병 요건은 일단 1필지가 돼야 돼. 1필지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 한 필지 요건. 그렇게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합병 요건에서는 두 번째 줄 맨 뒤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토지 합병할 수가 없다. 이걸 외워줘야 돼. 합병 못하는 사유. 합병할 수 없는 거. 1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합병 못하는 거죠. 가보죠. 1. 합병하는 토지가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면 안 돼. 동과 리가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죠. 자, 왜 그래요? 1필지는 뭐죠? 1필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같아야 1필지가 되잖아. 동, 리가 다르면 안 돼요. 지번 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안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같아야 돼. 다음 2번 합병하는 토지에 다 적어보죠. 다음 강목 등기 외 등기가 요걸 이제 가장 많이 나와요. 등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자, 여기 갑니다. 민법으로 갑니다. 민법 시간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자, 1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무슨 문이었죠? 우리가 용의권이었죠. 용의권은 1필지 일부에 할 수 있잖아. 용의권이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죠. 이때 지역권은 성역지 지역권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1필지 일부에 할 수 있다면 여기 지금 10번지야. 여기는 11번지입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분할해도 1필지, 합병해도 1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으니까 요거 있으면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는 10-1번지에 여기 있었어. 근데 이걸 합병해도 일부가 되잖아. 일부니까 여기 있으면 돼. 이거 말고 다른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부에 할 수 없는 거,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 이거는 합병이 안 되죠. 왜? 일부에 할 수 없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자, 일부에 할 수 있는, 요거는 합병에도 상관이 없잖아. 왜? 일부에 설정할 수 있었으니까. 자, 갑니다. 그래오면 돼, 이제. 소유권 잘라주세요. 소유권이랑 같아야 되니까 소유권 잘라주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으면 합병이 돼요. 그 밑에 나까지 묶어.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 잘라주고. 이거 바로 해봅시다. 일단 소유권은 같아야 되니까, 자, 여기도 소유권 잘라주고, 일부에 할 수 있는 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 옆에 적으세요. 요역지 지역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역지 지역권만 합병이 가능해. 요역지 지역권은 합병 안 돼요. 외울 때 이제 일단 소유권이 있어야 되겠고, 지상권, 지역권은 성역지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으면 합병이 가능해요. 그 다음 이제 다라 묶으세요. 다라. 이거는 원래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다 갑니다. 합병하려는 토지 동그라미 쳐.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과 연월일과 접수번호 같은 저당권 등 이걸 창설적 저당권이라 그래요. 창설적 저당권. 창설적 공동저당. 예. 창설적 공동저당. 자, 우리가 두 개 이상에다가 저당권 설정되는 게, 자, 공동저당이라 그러는데, 공동저당은 같은 날 하는 걸 우리가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여기도 저당권자 을이고, 여기 순위도 2순위, 접수번호도 1000번 그래. 그러면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뭐가 같은 등기 원인과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그럼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쪽에는 3순위 저당권이고 이쪽에는 2순위 저당권이고, 이걸 합병하면 말이 안 되죠. 이건 3순위 2순위니까 이건 안 돼요. 순위가 똑같아야 돼.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 그 다음에 합병하는 토지 동그라미 쳐. 전부에 대해서 등기법 85조 각호에, 자, 등기 사항이 줄 거 그냥 등기 동일한 신탁 등기. 등기 사항이 동일한 신탁. 그러니까 등기 사항이 바로 내용, 등기 내용 이렇게 해요. 등기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 등기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 자, 그럼 바로 외웁니다. 합병하려는 것은 1필지 일부에 가능한 거, 지상권,
성역지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되어 있는 경우. 다음 창설적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다음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 등 요 경우는 합병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안 돼요. 예컨대 뭐 가압류 등기되어 있다, 가처분 등기되어 있다, 그냥 저당권 등기되어 있다면 합병이 안 됩니다. 외우시고 그 다음 3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면 입자 줄과 축척이 다른 경우. 축척이 다르면 일필지가 될 수가 없죠. 자 보세요. 여기는 축척이 500분의 1이고 여기는 축척이 자 1200분. 이걸 이렇게 합병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축척이 다르면. 축척이 다른 경우 안 됩니다. 4. 합병하는 값으로 줄과 연접하지 않은 뚝 떨어진 경우는 안 됩니다. 자, 일필지가 되려면 바로 옆에 있어야 되잖아. 연접하지 않은 경우. 5. 자, 합병한 토지가 자,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 자, 여기는 자, 기등기야. 예컨대 이런 기등기. 여기는 소유자 갑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이 국가 거잖아. 안 되죠. 기등기와 미등기 안 됩니다. 다음 6번 합병하는 갑필지 지목은 같으나 이건 외우지 마세요. 시험 안 나옵니다. 맨 밑에 7번 합병하는 토지 줄 거세요. 공유 지분이 다른 경우. 지분이 다르면 안 되죠. 소유자가 다르다. 지분이 다른 경우. 자 보세요. 상식이야. 이쪽은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갑이 5분의 1 을이 5분의 4 이렇게 돼 있어. 이걸 합병해버리면 지분이 같아야 달라요. 말이 안 되죠. 지분이 다르면 합병이 안 돼요. 소유자가 다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8번 합병하려는 토지 줄 것이에요.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 안 됩니다.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자,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다음 9번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나 경지정리나 또는 축척 변경 시행하고 있는 지역 토지와 그 지역 바깥의 토지입니다. 쉽게 지금 신도시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토지와 신도시 바깥의 토지는 합병이 안 돼요. 자, 이건 많이 외워야 됩니다. 자, 양가로서 신청 절차는 똑같고 며칠 내에 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자, 1원칙은 저거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합병도 원칙은 임의적이야. 아까 분할도 마찬가지였고 분할도 의무가 없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딱 한 가지 의무가 있는 게 뭐였죠? 합병 의무. 일부가 용도가 바뀐 경우죠. 그 경우만 의무가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제 합병도 두 가지만 예외. 2번 예외. 자, 예외적 의무. 그 의무라고 하죠. 의무. 자, 다음 두 가지. 다만 1번 저거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는 반드시 두 필지 이상이면 합병할 의무가 있어요. 공동주택 부지. 그 다음 도로 앞에 2번 저거. 2번. 도로 앞 2번에서 공공용지. 주공 이렇게 오세요. 주공.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하고 2번 공공용지야. 공공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지. 자, 이를 보세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등등등 토지. 이게 바로 공공용지야. 공공용지에는 토지 소유자가 합병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내 신청해야 됩니다. 이건 외워줘야 됩니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공공용지는 넓을수록 좋으니까 60일 내 신청해야 돼. 요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주공.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처리 절차를 뭐 안 한다 그랬죠? 청량 안 한다. 그게 답이야. 청량 안 한다. 합병은.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토지 합병하고자 하는 때는 자, 경계 또는 좌표는 경계와 좌표는 뭐죠? 지으면 돼. 합병 전 각 필지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원에 필요 없게 된 부분을 줄 것이에요. 말소에서 정한다. 지운다 이거요. 말소에서 정하고 면적은 또 합산하면 되죠. 면적은 합병전 가필자 합산하여 필지 면적으로 한다. 따라서 여기 답이죠. 면적 측정이나 지적 청량은 요하지 아니한다. 청량 안 한다 이겁니다. 청량 안 한다. 자, 그 정도 기억합니다. 자, 5번 지목 변경. 지목 변경 땡땡 저거 청량 X입니다. 자, 청량 한다 안 한다고 굉장히 중요해요. 지목 변경은 청량 X입니다. 자, 오른쪽 가보죠. 양가리면 지목 변경의 대상은 일부러 외우지를 마세요. 외우지 말고 특히 이제 얘만 한번 보셔. 1번 그냥 관계 법령에 의해서 토지 형질 변경 등 자 공사가 준공된 경우 형질 변경이 바뀌었단 말이야. 다음이 가장 많은 거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줄고 용도가 변경된 경우. 용도 변경은 지목이 바뀌잖아요. 다음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줄 것이에요.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목이 다르면 합병이 안 되니까 지목 변경 먼저 해놓고 합병해야 됩니다. 자, 가장 많은 게 2번이야. 용도가 변경된 경우죠. 자, 지목은 동그라미 신청에는 60일 내입니다. 60일 내. 지목표 60일 내 지목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고 다음 6번 내려오세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중요 표시하세요. 자, 토지 이동 중에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겁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자, 우리 육지가 바다가 돼버리면 바다는 누구 거예요? 에? 요만큼이 이제 바다가 돼버려. 누구 거야? 바다는 국가 거잖아. 국유자는 거죠? 요만큼 이제 소유권이 상실한단 말이야. 자, 거기 의 보세요. 의.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자, 줄 것이에요.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는 지적 공부 등록을 말소를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이제 2번 대상 토지는 필요 없고 3번 갑니다. 등록 절차는 아까 토지 이동은 며칠 내 신청 그랬죠? 60일 내라 그랬죠? 근데 요 등록 말소 신청은 90일 내입니다. 요걸 그래서 많이 내요. 예입니다. 90일 내. 3번 동그라미 1 토지 소유 신청 말 90일 내에 내와야 돼. 자, 땡땡 주고 나간다. 중에 지적 소관청은 지금 이 토지가 바다로 된지 아는 사람은 누가 말하겠어요? 소유자가 잘 알겠어요? 소관청이 잘 알겠어요? 소관청이 잘 안단 말이야. 소관청이 이제 통지해 줍니다. 땡땡. 지적 소관청은 등록 말소 대상 토지가 있는 때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줄 것이에요.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잘라주세요. 소관청이 바다로 된 걸 알았다면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해 줘야 돼. 그러면 이제 줄 것도 또 토지 소유자가 이제 자, 줄 것이에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야. 통지 받은 날로 90일 내 등록 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장 많이 내요. 나머지는 60일 내 신청인데 등록 말소 신청은 소관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라고? 90일 내 말소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90일 내. 그 다음. 근데 열받으니까 이제 말소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등록 과정이 직권 말소면 2번. 소과정이 직권 말소 땡땡 주고 나갑니다. 토지 소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 아니한 경우는 이때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직권 말소. 이걸 잘 외워야 돼. 자,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되면 자, 토지 소유자가 잘 모르니까 소관청이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해 줍니다. 통지받아 며칠 내에 말소 신청해야 돼? 90일 내 말소 등록 신청해야 돼. 근데 그걸 말소 신청 안 하면 소관청인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중요 표지. 말소하면 소유권 상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 면제시켜줘. 수수료 면제. 땡땡.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고 등록 말소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및 토지자의 신청이 없어 소관청인 직권조사 청량하여 말소할 때도 수수료 면제됩니다. 이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수수료 면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말소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 면제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민법으로 또 갑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바다가 됐었는데, 나중에, 자, 이만큼 바다가 됐어요. 원래 여기 소유자가 갑이었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다시 회복이 돼요. 이게 전부 육지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중에 일부 육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전부 회복됐다가 하죠. 전부 이제 육지가 됐어. 그러면 소유권이 갑의 소유권 회복해야 안 해요? 인프 시간을 배웠잖아. 안 하죠? 누구께 돼? 국가 거 돼요. 근데 회복 등록을 합니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회복 등록. 누가 하겠어요? 소관청이 해야지. 개인 건이 아니고 국가 거니까. 회복 등록 정해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지적 소관청이야. 소관청, 이걸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낸단 말이야. 틀려요. 지적 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이를 회복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관청이 합니다. 소관청이. 우리 민법 시간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됐죠. 그죠? 자, 토지가 바다가 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포락이라고 그러죠. 그죠? 포락. 물에 잠기는 거 포락. 포락되었다가 다시 토지가 되는 뭐라고 그래? 성토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토가 되면 소유권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는다. 그거와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소관청이 이제 말소회복 등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2번 지적 소관청이 회복 등록하고자 하는 때는 청량해야 되겠지. 청량. 왜 청량해야 되겠어? 이게 전부 회복됐는지 일부 회복됐는지 모르잖아. 청량해야죠. 그러면 지적 청량 성과 및 등록 말소할 당시에 지적 공고 등 관계자료에 의해서 회복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량을 합니다. 자, 5번 지적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이제 자, 지적 소관청은 토지 조심하셔야 돼. 등록상 말소했거나 또는 회복 등록한 때는 줄거세요. 그 정리 결과를 두 사람한테 통지합니다. 토지 소유자 및 그 공유수면 관리청에다가 통지해 줘야 돼. 이것도 자주 나와요. 자, 지적 소관청이 등록을 말소했거나 또는 회복 등록하면 그 정리한 결과를 두 명한테 토지 소유자 및이야 또는 아니야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다가 통지해 줘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자, 밑에 그 박스를 좀 외워. 여기서 한 문제는 꼭 나와. 박스. 토지 등 신청 갑니다. 자, 신규 등록할 때는 자, 전부 60일 내야 60일 내 결번이 없죠. 신규 등록하면 어떻게 돼? 지번이 증가되죠. 결번은 뭐야? 지번이 없어지는 게 결번이잖아. X죠. 오른쪽에 답은 등기 촉탁 안 한다 이거야. 등기 촉탁 안 한다. 신규 등록이 나오면 답이 뭐라고? 등기 촉탁 안 한다. 그 다음 등록 전환도 60일 내. 다음 분할 중요한 분할 신청 의무의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합병도 신청 의무의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가 원칙은 의무가 없어요. 예외적으로 의무죠. 그죠? 그 분할해서 60일 의무 딱 한 게 뭐였죠? 그죠? 일부 용도가 변경된 일부 용도 변경. 그 다음 합병에는 두 가지죠. 주공 그죠? 주택법하고 공공용지. 그래서 삼각형 해놓은 거야. 원칙은 의무가 없고 예외적 60일 내. 자, 그 다음에 분할 갑니다. 분할은 또 결번이 안 생기죠. X만 조심하세요. 다음 합병 가장 중요해요. 합병은 답이 청량 안 한다. 이게 답이라고 그래서 청량하지 않는다.
다음 지목 변경도 청량 안 한다. 결번 안 생긴다. 맨 밑에 해면성 말소는 바다가 된 등록 말소라는 겁니다. 해면성 말소는 말잘 안 써. 지우고 바다가 된 등록 말소. 바다가 된 등록 말소. 청량의 삼각형이라 되어 있어.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거 살짝 적어서 일부일 때는 청량합니다. 일부. 전부일 때는 청량 안 한다는 그거예요. 일부일 때는 청량하고 전부일 때는 청량 안 하고. 다음 신청 의무는 며칠이었죠? 90일 조심해야 돼. 언제부터 90일이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내죠. 그 다음 결번도 삼각형은 이거야. 바로 결번도 일부일 때는 결번이 생기죠. 잘라야죠. 다음 수수료 안 냅니다. 이거 외워야 돼. 수수료 안 내는 거. 수수료 안 내는 한 개밖에 없어요. 바다가 된 등록 말소입니다. 다음 7번은 축척 변경은 조금 이따 자세히 하겠고, 자 8번에 등록상 정정 중요 표시하세요. 등록상 정정 자주 나와요. 자 정정은 쉽게 해서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거. 자 의 갑니다. 의. 토지 소유자는 일단 토지 소유자 신청하죠. 취득공부 등록상에 잘못 있음을 발견하면 취득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잘라주세요. 있다. 그리고 취득소관청도 등록 잘못을 발견하면 직권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할 때 취득공부의 대표가 토지대장이라고 그랬잖아. 이쪽은 토지 표시, 이쪽은 소유자 표시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걸 정정하는 경우 이걸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항상. 자 그럼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정정 절차 1. 토지 소유 신청에 의한 정정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땡땡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취득공부 등록상 정정 신청할 때 당연히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죠. 정정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 자 줄거세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 경우 줄거세요.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된 경계 변경입니다. 경계가 변경되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정정은 반드시 인접 토지 소유의 성낙서 또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성낙하지 않은 판결을 받아야 돼.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 정본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자, 정정에 의해서 인접 토지 경계가 바뀌어요. 경계가 바뀌면 반드시 인접 소유자의 뭘 해야 돼? 성낙서 첨부해야 돼. 경계가 바뀌니까 성낙 안 하면 판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기억이죠. 기억. 요것만 기억하세요.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는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들 첨부해야 돼. 반드시 소유자 성낙서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시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나 무조건 뭐가 우선한다 그랬죠? 등기부 우선합니다. 등기부 가지고 정정해야 돼. 소유자는 등기부. 무조건 소유자는 옆에 적어.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한다 적어놔. 무조건 취득법에서 소유자란 말이 나오면 등기부가 우선한다. 등기부 가지고 고쳐야 돼요. 자, 땡땡 갑니다. 정정 대상이 줄 거세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자 등기 나오죠. 등기 필정. 옛날에는 등기 필정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이퀄 등기 필정? 예? 등기 필정? 그죠? 또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스티커 붙여 있는 거야. 스티커 비밀번호 50개. 또 까먹었어요? 예? 등기 필정 같은 말 권리정. 지금은 등기 필정보라 그러죠.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같은 말. 그 다음 등기 완료 통지서. 완료 통지서. 그 다음 등기사항 증명서.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소유자에 관한 정정은 등기부가 우선하니까 등기필정,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자료로 정정해야 돼. 자, 잘라주세요. 다만 예외. 다만 미등기 토지 줄거. 미등기 토지. 미등기 토지는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죠. 여기서는 등기부란 말 나오면 안 돼. 자, 그러면 미등기 토지는 등기부란 말 나오면 안 돼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자, 줄거세요.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그 등록사항이 동그라미쳐 명백히 잘못됐어요. 명백히 잘못되면 뭐가 우선해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호적부죠. 지금 뭘로 바뀌어서 가족관계 정명서에 따라 증명해야 됩니다. 정정해야 돼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가 명백히 잘못됐다면 가족관계 정명서로 정정해야 돼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중요. 직권에 의한 정정입니다. 직권 정정. 자, 기억의 직권 정정 대상은, 자, 땡땅 적어. 직권에 의한 정정은 쉽게 해서, 자, 공무원이 잘못한 경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직권 정정해 줘야 돼. 자, 쉽게 공무원이 잘못한 경우 잘 읽어보세요. A.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한 경우. 공무원이 잘못했죠? 다르게 정리한 경우. 또 B. 지적도 및 임야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은 정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이거 공무원이 잘못했잖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자, C는 안 나오고요. 다음 D 갑니다. D. ABCD. 자, 취적공부 작성 또는 제작성 당시도 줄거세요. 잘못 정리한. 잘못 나왔죠?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거. 잘못 정리한 경우. 또 이 취적 청량 성과 다르게 잘못한 거죠. 다르게 정리한 경우. 다음 F. 나중에 배웁니다. 취적 청량 적부 심사와 또는 재심사 의결서 4번을 송부받은 취적소관청이 뭐 잘못했다고 고치라고 이제 날라왔어. 그러면 취적공부 등록 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이 심판 때문에 그렇죠. 다음 취적공부 등록도 잘못 입력한 경우. 또록 읽으면 돼요. 자, FH에 자, 부동산 등기법, 즉 조금 전에 배웠던 토지에 합필 못하는 거, 합필 제한 규정에 의하여 등기 신청은 각하였어요. 각하 등기관이. 그리고 등기관이 그 각하 사유를 소관청에 통지하면 이제 직권으로 정정해 줘야죠. I.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예컨대 옛날에 평수로 적었단 말이야. 지금 평수를 제곱미터로 바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잘못 계산하는 경우죠. 자, J. 등록, 아까 했던 거야. 등록 전환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때는 아까 직권 정정했죠? 초과하는 경우는 임야 대장 면적 또는 임야도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돼. 직권 초과했으니까. 다음 3번 갑니다. 취적 청량 정지죠. 정지. 청량을 잠시 중단합니다. 자, 취적공부 등록사항 중에 줄거세요. 경계 또는 면적 등 청량을 수반하는 토지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소관청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취적청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 그 다음에 4번이 한번 출제된 건데 보죠.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관리 줄거보세요. 지금 등록사항을 정정할 대상 토지를 자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 줄거습니다. 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동그라미 잘못 있음을 발견한 때는
지체 없이 이제 고쳐야죠. 1번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 도면을 작성하고 도면 작성. 그리고 2 토지 이동 정리 결의 서면을 작성한 후, 자 줄거리에서 3번 가장 중요합니다. 대장 사유란에다가 자 다음 외워야 돼.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다라고 기재합니다. 등록상 정정을 할 대상 토지다라고 기재합니다. 그럼 요걸 이제 고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자 대장을 때려왔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대로 해주면 안 되겠죠? 뭔가 적어야 되겠죠? 4번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상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가장 중요해요. 5번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열람과 발급.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자 줄거세요.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한 때는 자, 뭐 적어줘야 되겠죠. 다음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잘 보이게 해야 돼요. 자,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흑백으로 반대로 표시하거나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등본 떼온 사람이 이거 곧 정정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도록. 색깔 무슨 색이다?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적거나 흑백으로 반대로 반전을 해놔야 돼. 그래야 이게 등록 대상 정정 대상이라는 걸 알잖아. 요걸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9번도 중요 표시 하나 하고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 토지이동 동남터 특례입니다. 특례. 이거 제가 도시개발 사업은 뭐라고 바꾸라? 신도시라 그랬어요. 무조건 도시개발 사업 등 그러면 신도시. 자, 신도시는 자, 한 달 만에 끝나요? 한 5년 10년 걸려요? 5년 길게 걸리죠? 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특례야. 특례니까 아까 우리가 이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은 며칠이었죠? 60일 내. 그 다음에 말소 신청은 예를 들어 90일 내. 요 두 개였어. 근데 이거는 자, 이 특례는 사업 시행자가 해야 돼요. 사업 시행자. 큰 신도시니까 개인이 못해. 사업 시행자가 15일 내 신청해야 돼. 며칠 내? 15일 내. 요겁니다. 15일 내 신청. 자, 가장 중요한 게, 자,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못 합니다. 신도시의 개인 소유자한테 하라 그러면요. 이건 뭐 중구난방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자, 갑니다. 15일 내. 1. 도시개발 사업 등 신고. 신도시. 1번 신고 대상. 땡땡. 자, 법 이름은 외우지 마세요. 그냥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줄거 보죠. 이제 토지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야. 신도시 생각하면 돼.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세 가지 동그라미 치죠. 착수, 변경, 완료입니다. 착수 신고, 변경 신고, 완료 사실을 지적 소관청에다가 신고해요. 지적 소관청에 신고합니다. 소관청에. 자, 여기서 이제 뭐 도시개발 사업 종류 쭉 나오죠. 기억부터 히읗까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리언 택지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다음 리얼 여러분들 배우는 토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여러분들 시험범위죠. 자, 티귿 보지. 티귿 철도건설 사업법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건설 사업, 피업 도로법에 의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건설 사업. 히읗 그 밖에 기억부터 벼가지 사고 유상기로 국장인정하는 토지개발 사업. 그러니까 이걸 턱 묶으면 토지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지개발 사업 속에 다 들어가는 거야. 토지개발 사업. 네, 결국은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개발 사업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도시개발이든 토지개발이든 신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는 범위가 넓어 광범위에요. 좁아 광범위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때 맡기는 거야. 자, 개인은 못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신고기한 아까 며칠 내라 그랬어? 그거야. 땡땡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 변경 완료되었다는 신고는 자, 줄거세요. 그 신고 사유가 발생한 후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15일이 포인트야. 자, 다시 갑니다.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은 며칠 내? 60일 내. 누가 신청하는 거야? 누가? 토지 소유자야. 다음 말소 신청도 누가? 토지 소유자가 90일 내. 근데 이 자, 신도시는 특례는 누가 하는 거야? 이거는 사업 시행자의 사업 시행자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 며칠 내? 15일 내에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2번 갑니다. 이제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 지정 신청에 특례. 자, 이 동그라미 1번. 자, 제목에 줄거 사업 시행자 가짜로 가죠. 가 토지이동 신청합니다. 누가 신청한다고?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야 돼. 개인은 안 돼. 토지 소유자 그러면 X야. 자, 기억 위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이동 신는 때는 줄거세요.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이동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합을 하다가 부도나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런 경우는 의향한 사람 못 하겠잖아. 그럼 다른 사람 해야 되겠죠? 예외가 하나, 니은 이어내와야 돼. 다만 예외적으로 부도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시행할 경우에 자, 줄거세요.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을 이유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없는 때는 주택의 시공을 보정한 자, 외워줘야 돼. 주택 시공 보정자 또는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가 있다. 이때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야. 그 점 조심해야 돼. 주택 건설 사업이 이제 파산했다. 그러면 주택 시공 보정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특례라 그러는 거야. 특례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예외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을 동그라미 가름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땡땡. 자, 위 줄거세요. 사업 시행자에 의한 토지 이동 신청은 그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이를 가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사업 완료 신고서에는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한다는 뜻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사업 완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서에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라고 하면 돼요. 자, 양가로 3번 중에 표시하세요. 토지 이동 신청. 자, 아까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업 시행자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막 요청을 해야 돼. 요청 갑니다.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된 자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 신청하면 안 돼. 요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요청은 사업 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지장 없다고 판단되면 소관청에 이동을 신청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토지 소유자는 요청을 해야지 직접 신청하면 안 돼요. 이게 특례야. 그래서 많이 내. 그 다음 4번 토지 이동 시기. 무조건 범위가 넓은 경우는 준공검사, 준공된 때죠.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 등 줄거세요. 공사가 준공된 때입니다. 무조건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인 걸로 본다, 간주한다, 가름합니다. 무조건 대도시는 광범위할 때는 공사가 준공된 때 있는 것으로 본다. 자, 마지막 10번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송현동이 송화도로 바뀌었다 이런 거죠. 당연히 변경되고 본답니다. 1번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자, 줄거세요. 취득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재는, 쉽게 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되는 동그라미 본다, 간주한답니다. 지금 토지대장에는 지금 송현동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오늘 행정구역 명칭이 송화도로 바뀌었어. 그럼 그거 고칠 시간이 없잖아. 안 고쳐도 이미 고친 걸로 본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자, 지번 부여지역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동이 바뀌었죠. 그러면 정거점 치세요. 지적 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 부여지역 지번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부여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 이제 거긴 축적 변경은 조금 쉬었다 하죠. 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축적 변경이. 이게 나올 만한 건 좀 맞추고 너무 상세한 것은 틀려줘야 돼요. 축적 변경 양이 제일 많아요. 조금 쉬었다 했습니다.